지각과 생명체 구성물질의 결합의 규칙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각을 구성하는 게 대표적인 게 오늘 배우는 게 들어봤을 겁니다. 규산염 광물이란 말 들어봤지, 그지? 그럼 규산염 광물은 도대체 뭐며? 규산염 광물의 종류가 많을 거 아니야. 그 물질들이 어떤 규칙성이 있냐 보자 이겁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도 많지. 너희들 알고 있는 거 뭐 쉽게 생각해서 단백질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탄수화물 이런 거 있지. 근데 그런 것들도 결국은 다 다른 물질이지만 뭔가 규칙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결합의 규칙성을 한번 배워보자 하는 파트고요. 자, 먼저 나오는 게 우리가 이제 지각을 구성하는 생명체를 배우기 전에 먼저 지각에 어떤 원소들이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되는데 두 개로 구분을 좀 합시다. 책에도 있지만 먼저 지구 전체로 봤을 때 누가 제일 많은지 아니면 지각에는 누가 제일 많은지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먼저 지구 전체를 보면은 제일 많은 게 누구냐면 철입니다. 제일 많은 게. 두 번째로 많은 게 누가 되죠? 산소가 되죠. 세 번째가 누가 되는 겁니까? 규소가 되는 겁니다. 근데요, 이 철에 비해서 산소랑 규소는 비교적 가벼운 물질이고요. 철은 비교적 무거운 물질입니다. 우리가 그 지구 형성 배울 때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온도가 굉장히 높아서 액체인 지구가 되었다가 액체인 지구가 되면 무거운 물질은 전부 어디로 가냐면 중심에 있는 핵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철과 같이 무거운 물질은 주로 누굴 구성하냐면 핵을 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각에는 생각보다 철이 많지 않은 거지. 그러면 지각에는 누가 제일 많은지 봤더니 무거운 철은 핵으로 가고 산소하고 규소가 넘버 원, 투로 뭐 하더라? 가장 많더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 지각에 산소와 규소가 가장 많다는 얘기는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은 뭐라는 거지? 산소와 규소로 이루어졌다는 거지? 이렇게 산소와 규소로 이루어진 광물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규산염 광물이라고 하는 거고, 도대체 이 규산염 광물로 이루어진 석영, 장석, 휘석, 흑음모 등등은 어떤 규칙성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 이번 단원입니다. 그러면 산소나 규소와 같은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들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너희들 우주가 탄생할 때는 수소하고 헬륨까지 만들어졌지. 나머지 철까지는 언제 만들어지지? 약 10억 년이 지난 후 별의 진화 과정. 그래서 지각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원소는 어디서 만들어졌다? 별의 내부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졌다 까지가 정리가 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을 배울 건데,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사실 종류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을 뭐라고 하냐면 한마디로 유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기물. 그래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것 중에 물하고 무기물을 제외하고 나면 결국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상이 아닙니다. 핵산입니다. 핵산 등에 뭘로 이루어져 있다? 유기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도대체 이 유기물들은 어떤 결합의 규칙성이 있느냐? 생명체를 구성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것 역시나 산소입니다. 지각처럼. 근데 두 번째로 많은 게 누구냐면요, 탄소입니다. 탄소. 그러니까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탄소를 주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유기물을 다른 말로 선생님이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유기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 탄소가 주축이 된 물질, 바로 탄소화합물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유기물과 탄소화합물은 결국 뭐다?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유기물은 모두 뭐다?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산소나 수소, 질소 같은 게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제 그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 먼저 한번 해봅시다. 자,
지각을 교성하는 규산염 광물의 결합 규칙성인데 아까 선생님 말했잖아. 규산염 광물 어떤 거 있죠? 감남석, 희석, 각섬석, 흑운모, 석영, 장석 등등 굉장히 많은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건 규칙성이잖아. 그러면 그 다른 서로 다른 규산염 광물들을 조금 해부해서 기본 단위가 뭔지를 보자는 거예요. 마치 고분자 화합물의 기본 단위체를 보듯이 봤더니 산소하고 규소로 당연히 이루어졌을 거 아니야. 규소의 경우에 SI라고 쓰고요. 이건 이제 반도체 성분으로 쓰이는 건데 껍질 수가 3개인 걸로 봐서 얘는 주기율표상에서 몇 쪽이겠습니까? 3쪽이죠. 원자과 전자가 4개인 걸로 봐서 몇 쪽입니까? 14쪽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밑에 있냐면 탄소 밑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전자를 4개 얻거나 4개 잃을 리는 만무하니까 아마도 규소는 무슨 결합을 해야 되겠다? 이온 결합은 힘들 것 같고 공유 결합을 해야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산소하고 규소로 이루어진 물질이니까 아마 산소랑 규소가 뭐 할 것이다? 공유 결합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 뭔가가 바로 뭐가 될 것이다? 이러한 규산염 광물들의 기본 단위가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별표 하나 칠까요? 규산염 사면체. 자, 규산염 사면체는 말 그대로 이 사면체가 너희들 뭔지 알지? 요게 지금 사면체네 보니까. 요렇게 사면체지, 요게. 요렇게 사면체 모양을 하고 있죠. 이 사면체, 정사면체입니다. 정사면체의 정중앙에 누가 분포하고 있냐면 바로 규소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아까 규소는 결합 몇 개 할 수 있다고 했지? 4개 할 수 있다고 했다, 그지? 그러니까 산소가 바로 이 사면체의 꼭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 이거를 규소 하나당 산소가 몇 개 있다? 4개 있다.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리고 규소와 산소는 아까 내가 무슨 결합한다고 했죠? 공유 결합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규산염 사면체는 결국 뭐다? 규소 하나와 산소 4개가 결합해서 구조적으로 입체 구조인 사면체, 정사면체 구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들아, 우리 이거 공유결합을 하더라도 몰라도 괜찮아. 통합과 과정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냥 듣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전자를 조금 더 좋아하는 놈이 있고 덜 좋아하는 놈이 있거든요. 규소보다 산소가 전자를 좀 더 좋아해.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전하를 따질 때 산소는 몇 쪽이야? 16쪽이잖아. 결합을 하는 목적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맞지? 그럼 산소가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규소보다 전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전자 2개를 잃어서 옥텟을 만족하려고 하고요. 말이 잘못했지. 2개를 얻어서. 규소는 산소보다 전자를 좀 덜 좋아하니까 산소랑 결합했을 때 전자를 잃으면서 옥텟을 만족하려고 한다는 거야. 그러면 산소는 16쪽이니까 얻으면 몇 개 얻어야 돼? 2개 얻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따졌을 때 전하가 전부 다 마이너스 2를 띠게 될 거고요. 규소의 경우에는 산소에 비해서 잃는 걸 좀 더 선호하니까 잃는다면 14쪽이니까 몇 개 잃어야 되지? 4개 잃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론적으로 얼마가 되겠어? 플러스 4가 되겠지? 그럼 계산해봐. 마이너스 2가 몇 개 있어? 4개 있지? 마이너스 8이지. 플러스 4가 하나 있지? 그럼 마이너스 8 플러스 4니까 이 규산염 SiO4 사면체 경우에 전기적으로 얼마의 전기를 띠고 있다? 마이너스 4의 전기를 띠고 있다라는 걸 받아들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럼 다시 규산염 사면체라는 건 규소와 산소가 결합을 하고 있는데 무슨 결합? 공유 결합. 그리고 그 규산염 사면체는 전기적으로 무슨 전기를 띠고 있다? 마이너스 4의 전기를 띠고 있다 까지가 정리가 돼 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규산염 광물들을 구성하는 바로 기본 단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본 단위들이 결합을 하면 바로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종류들의 규산염 광물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한번 볼까?
먼저 독립형 구조. 야, 독립형 구조는 말 그대로 SiO4가 독립적으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 독립적으로 있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자, 규소가 산소 몇 개를 가지고 있지? 4개를 가지고 있지. 이제 배우겠지만 단사슬 구조나 아니면 복사슬 구조나 되면 산소를 공유합니다. 다른 규소들하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독립형 구조라는 건 다른 규소하고 산소를 공유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산소를 공유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있는 겁니다. 근데 야, 자연계에는 전기적인 성질이 있는 게 안정하나 중성이 안정하나? 중성이 안정하지. 그래서 독립형 구조라고 해서 진짜 SiO4 4- 혼자 있는 건 아니고, 이 규산염 사면체가 누구하고 중성을 이루기 위해서 아마 금속 양이온 정도하고는 결합을 할 겁니다. 자연계에는 안정해지기 위해서는 중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독립형 구조라는 건 산소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금속 양이온과 결합해서 뭔가 단독으로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단독으로 존재하는 독립형 구조로 이루어진 게 대표적으로 뭐가 되는 겁니까? 감남석이 되는 겁니다. 기억해야 되겠지? 외워야 되겠지? 감남석은 독립형 구조다. 그 다음, 자 보세요. 규소가요, 산소 4개랑 결합을 해서 있죠. 선생님이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 다른 규소하고 산소를 공유한다고 했지. 무슨 의미냐면 이 산소 하나를 다른 규소하고 이렇게 같이 소유를 하는 겁니다. 또 얘가 가지고 있던 산소 하나를 역시나 다른 규소하고 공유, 또 다른 규소하고 공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규산염 사면체들이 모여서 뭘 만들게 되죠? 하나의 사슬을 만들게 되는 거지. 그치? 하나의 사슬이라는 의미로 단사슬 구조가 된다. 그러면 단사슬 구조는 규소와 다른 규소가 산소를 몇 개 공유했다? 1개 공유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바로 그 단사슬 구조의 대표적인 게 누가 된다? 휘석이 된다. 그러니까 감남석도 결국 기본은 SiO4, 휘석도 기본은 SiO4. 다만 그 SiO4들이 어떤 구조를 하느냐에 따라서 감남석이 될 수도 있고 휘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계속 볼까요? 그 다음에 아까 단사슬이 산소를 1개 공유했었지, 얘들아. 봐봐라. 요 그림 요거 이용할까? 지금 이렇게 이제 규소가 산소를 공유해서 하나의 이렇게 사슬을 만들었지? 여기도 또 다른 사슬이 있고, 만약에 이 사슬에 있는 규소와 위에 있는 사슬에 있는 규소가 또다시 산소를 추가로 또 공유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슬이 몇 개 만들어졌죠? 하나, 2개 만들어졌지?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바로 복사슬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복사슬 구조는 단사슬과 다르게 산소를 몇 개 공유했다? 2개 공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 복사슬 구조로 이루어진 게 뭐다? 대표적으로 각섬석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됐니? 그 다음 판상 구조는 뭐냐면요, 이런 복사슬이 여러 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슬이 여러 개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또 다른 사슬이 이렇게 있고 또 다른 사슬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하나의 뭐가 만들어지노? 판이 만들어지지. 이 구조를 뭐라고 하는 겁니까? 판상 구조. 그러면 사슬과 사슬을 연결하기 위해서 또다시 산소를 공유해야 되니까 개수로 따지면 산소를 3개 공유한 게 되겠죠. 대표적인 판상 구조가 뭐가 되는 겁니까? 흑음모가 되는 거죠. 흑음모는 쪼개짐이 있지. 왜? 이 판상 구조 이대로 쪼개진단 말이야. 그래서 판 모양으로 흑음모가 뭐가 되는 겁니까? 쪼개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판과 판은 어차피 평면이지. 판과 판이 모여서 하나의 입체 구조를 형성하면 바로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망상 구조가 되는 겁니다. 또 판과 판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또다시 뭘 공유해야 되니? 산소를 공유해야 되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산소를 4개 공유한 거지. 결국 뭐야? 가지고 있는 산소를 전부 다 다른 산소와 공유를 한 겁니다. 다른 규소와.
그래서 산소 4개를 모두 공유해가지고 대표적인 게 뭐다? 이게 바로 석영과 장석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시면 됩니다. 결국 핵심 내용은 뭡니까? 전부 다 SiO4 규산염 삼연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규산염 삼연체들이 어떤 구조를 하고 있느냐가 어떤 규산염 강물을 만드는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배운 게 독립형 구조부터 해서 그 다음 뭐였노? 산소 하나 더 공유하면 단사슬이었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죠. 복사슬, 그 다음에 판상, 그 다음 마지막이 뭐였어? 망상 구조까지 배웠지? 이게 판상이죠. 자, 그럼 보세요. 자, 독립형에서 망상으로 가면 갈수록 뭐가 많아지게 되노? 공유하는 산소의 개수가 증가하게 되는 거 맞지? 야, 산소를 많이 공유한다는 건 그만큼 구조가 복잡해지고 그만큼 구조가 견고해진다고 볼 수 있는 거 맞지? 그러면 외부의 어떤 충격이나 외부의 환경에 쉽게 변화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공유하는 산소수가 증가할수록 외부의 환경, 풍화라든지 뭐하다, 침식에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석영장석이 각섬석이나 감남석, 휘석보다는 뭐하다, 풍화 침식에 강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왜? 산소를 많이 공유하니까. 됐어? 그 다음 봐. 얘들아, 산소를 공유한다는 건 이런 거야. 봐봐. 규소 하나가 가지는 산소의, 규소 한 개가 가지는 산소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보자. 야, 원래 독립형일 땐 규소 하나가 산소를 몇 개 가지고 있노? 온전히 4개를 가지고 있지. 근데 산소를 공유한다는 건 무슨 의미지? 내 거 하나가 있었는데 이 하나의 50%를 다른 규소한테 준다는 얘기지. 맞나? 산소를 2개 공유한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2개의 산소 중에 50%를 다른 규소한테 준다는 거잖아. 그럼 산소에 대한 내 지분은 자꾸 줄어들게 되겠지. 그래서 산소 공유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규소 한 개가 가지는 산소의 수는 뭐 하게 된다? 감소하게 된다. 여기까지 정리를 합시다. 됐죠? 공유를 하면 할수록 규소 한 개가 가지는 산소의 수는 뭐 하게 된다? 자꾸 줄어들게 된다. 까지 정리가 돼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생명체 구성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아까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을 뭐라고 했죠? 유기물이라고 했죠? 생명체를 구성하는 건 유기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유기물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탄소화합물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탄소화합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 탄소가 기본이니까 바로 탄소로 이루어진 기본 골격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탄소로 이루어진 기본 골격. 근데 있잖아, 사실 이 탄소화합물의 종류는 정말로 많거든. 굉장히 다양해. 근데 왜 탄소화합물이 다양할 수밖에 없냐면, 야, 탄소가 규소 위에 있다고 했지. 규소가 3주기 14족이지. 탄소는요 2주기 14족이에요. 2주기 14족이니까 역시나 원자과 전자가 4개입니다. 공유결합 하겠죠? 몇 개 공유결합 하겠습니까? 공유결합을 4개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사실 너희들 공유결합 배워봤으면 알겠지만 4개 한다는 건 굉장히 많이 하는 거지.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최대 4개의 결합이 가능하다는 게 굉장히 다양한 탄소화합물을 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역할이 이겁니다. 탄소화합물이 다양한 데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줄 거 놓으세요. 탄소는 뭐가 가능하다? 연속적으로 결합이 가능하다. 이게 서술형으로 잘 나오거든요. 탄소화합물이 다양한 이유, 첫 번째 이걸 써야 됩니다. 연속적인 결합이 가능하다. 무슨 얘기냐? 이런 겁니다. 탄소 하나가 있어.
하나 더 있으면 이렇게 되지. 다른 물질 되잖아. 또 하나 더 연결하면 또 다른 물질 되잖아. 또 연결하면 또 다른 물질 되잖아. 근데 이 탄소 연결하는 개수가 제한이 없어요. 탄소 150개짜리도 있고 200개짜리도 있고 300개짜리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결합이 가능하니까 탄소 화합물은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요, 결합을 4개 할 수 있으니까 그 4개가 뭐냐에 따라서 또 물질의 종류가 바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탄소는 있잖아. 탄소 골격이 사슬 모양인 것도 있지만 고리 모양도 있습니다. 사슬과 고리를 구분하는 기준은요, 처음과 끝이 있으면 사슬입니다. 보세요. 이런 식으로 되면은 여기가 시작이면 여기가 끝이고 여기가 끝이면 시작이면 여기가 끝이지. 이런 걸 뭐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탄소의 골격이 사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탄소의 골격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여기서 처음이 있고 끝이 있습니까? 여기도 처음과 끝이고 여기도 다 처음과 끝이지. 이런 탄소의 골격을 무슨 모양이라고 하는 거야? 고리 모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슬 모양 중에서도 이렇게 기본 뼈대만 있는 건 그냥 사슬. 근데 기본 뼈대에 뭔가 가지처럼 이렇게 톡톡 튀어나와 있으면 이런 구조를 뭐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바로 가지가 있는 사슬, 가지 모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슬 중에서 가지가 있는 사슬. 그 다음에 얘는 고리, 이렇게 접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결합도 되고 4개 결합할 수도 있지만 그 외에 구조에 따라서 다른 물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탄소와 탄소가 결합을 할 때 그림이 있을 텐데 여기 있죠. 사슬 모양 설명했죠. 사슬 모양이나 가지 모양 아니면 고리 모양도 가능하고, 탄소와 탄소는 이중 결합도 가능하고 삼중 결합도 가능하다. 물론 여기 빠져 있지만 뭐도 가능하다? 단일 결합은 당연히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탄소가 2개더라도 단일이냐? 이중이냐? 삼중이냐에 따라서 또 구조가 달라지는, 모양이 달라지는 겁니다. 물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참고로 4중 결합은 없습니다. 탄소와 탄소가 4중 결합은 없습니다. 그래서 탄소는 단일 결합뿐만 아니라 2중이나 3중 결합까지도 가능하다까지 정리가 돼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다? 탄소 화합물은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다. 됩니까? 자,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문제를 먼저 풀고 내가 풀어주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같이 한번 보자, 우리. 혹시 쌤이 안 풀어주고 넘어갔는데 질문할 거 있으면 번호 불러줘. 내가 매일 풀어줄 테니까. 2번이 이제 표 한번 볼까, 얘들아? 2번 문제 한번 봐봐. 가에는 누가 제일 많아? 철이 제일 많지? 그러면 가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거? 지각의 분포를 말하고 있는 거고, 그지?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가 지각이면 하나는 지구니까, 말 잘못했다. 철이 제일 많은 건 지구 전체가 철이 제일 많은 거야, 그지? 근데 철은 주로 어디에 있으니까? 핵 속에 있으니까 지각에는 철이 가장 많은 게 아니라고 했지. 지각에는 누가 제일 많은 거죠? 산소가 제일 많고, 두 번째가 규소니까 A가 산소고 B가 규소가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가는 지각 아니죠? 가가 지구 전체지. 니은 2번 가의 철은 별 내부 맞지? 철까지는. 나에서 A는 화합물 형태로 존재한다. 나에서 A가 뭔데요? 산소 아이가? 맞죠? 산소는 주로 뭐 산화철이라든지 여러 가지 화합물 형태로 존재하겠죠. 나에서 A와 B가 많은 것은 규산형 광물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같은 얘기죠. 산소와 규소로 이루어진 광물이 지각에 제일 많지. 그럼 당연히 지각 전체에는 산소와 규소가 많죠. 가와 나의 A는 생명체에 가장 많은 원소이다. 얘들아, 가에서도 A가 산소고 나도 A가 산소잖아. 생명체에도 누가 제일 많다고 했죠? 산소가 가장 많다고 했지, 그지? 맞나요? 제일 적은 거, 그러니까 두 번째로 많은 게 누구다? 탄소다. 그래서 탄소 화합으로 배웠던 거잖아. 5번도 맞는 말이지. 됐나요? 그럼 답 몇 번입니까? 옳지 않은 거니까 1번이 답이겠지? 지구 전체니까. 자, 그 다음 똑같은 문제고,
자, 5번 한번 보자, 얘들아. 자,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지각에 가장 많은 건 규소이다. 고치세요. 누굽니까? 산소가 가장 많죠. 5번에 1번은 산소. 생명체에는 탄소화합물은 맞지만 가장 많은 건 누구였죠? 산소였죠. 틀렸습니다. 탄소 대신에 산소라고 적으셔야 됩니다. 생명체는 탄소화합물로만 이루어져 있냐? 맞냐? 아니죠. 뭐도 있노? 무기물도 있고. 대표적으로 제일 많은 건 누구예요, 사실? 물이지, 물. 물이 제일 많잖아, 우리 몸에. 물은 유기물이 아니지? 틀렸잖아. 지각은 주로 규소와 탄소 아니죠? 규소와 산소.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는 우주의 탄생과 진화 과정 중에, 진화 과정에서 뭐야? 별이 생기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물질이 생기죠. 답은 5번이고요. 자, 규산염 광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 있는 대로 골라라. 규산염 광물의 기본 구조는 누구다? 규산염 삼연체이다. 맞죠? 규산염 삼연체는 아까 이렇게 썼죠, 선생님이. SiO4 해놓고 뭐라고 했니? 4 마이너스 4의 전기를 띠니까 중성 틀렸지. 규산염 광물은 공유하는 산소의 수가 모두 같다. 야, 지금 6번에서 공유하는 산소가 모두 같은지 물었는데 쌤이 아까 기억나나? 산소를 공유하는 개수에 따라서 희석, 단사슬, 복사슬 나누는 거 있잖아. 그지? 틀렸죠. 답은 기억만 정답이 되는 거지. 그렇잖아. 공유하는 산소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내가 얘기했잖아. 아까 독립형 구조의 경우에는 규소 하나가 산소를 4개 공유하고 있지만 다른 규소와 산소를 공유하면 할수록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산소의 지분은 자꾸 줄어든다고 했잖아. 답은 1번이죠. 6번에 1번 답입니다. 그 다음에 8번 한번 볼래, 얘들아? 8번에 A가 뭐예요? 가는 SiO 3연체 구조니까 요게 산소고 요게 규소죠. 자, 이거 보면은 원자과 전자가, 그러니까 껍질 수가 하나, 둘, 세 개지. 산소는 될 수가 없네. 우리 산소 2주기인 거 알고 있잖아. 그럼 딱 봐도 얘는 몇 주기고 3주기고 원자과 전자가 4개거든? 그러면 얘는 누가 되는 거지? 나는 규소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기억. A는 생명체에서 산소니까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 맞잖아. 나는 가의 B에 해당하니까 니은도 맞죠. 얘들아, 그 방해석은 이 방해석의 주성분이요,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게 방해석의 주성분이에요. 그래서 실험 같은 데 보면 막 염산 떨어뜨리면 CO2 기체 발생하고 한단 말이야.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건 뭐다? 방해석은 규산염 광물이 아니다. 중요한 건 그겁니다. C에 CO3 몰라도 괜찮아. 규산염 광물이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야. 대리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디귿은 틀린 말. 됐죠? 답은 뭡니까 그러면? 기억과 니은이 답이 되는 겁니다. 9번은 보면 규산염 3연체죠. 아까 말했지? 규소가 플러스 4고요. 한 개 있죠. 산소는 마이너스 2인데 4개가 있지. 마이너스 8 플러스 4 해서 SiO4는 전체적으로 4 마이너스. 자, 기억. 규산염 3연체는 양전하를 띈다. 틀렸죠? 음전하를 띄죠. 규산염 3연체에 플러스 2가 양연 한 개 아니죠. 봐. 마이너스 4니까 중성이 되려면 플러스 총 4가 필요하지. 그러면 만약에 플러스 2가 양연을 만났다면 한 개가 아니고 몇 개를 만나야? 2개를 만나야 중성이 될 수가 있죠. 틀렸습니다. 규산염 3연체 간에 산소를 공유하면서, 그렇죠, 여러 가지 다양한 광물이 생성이 되죠. 답은 디귿만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여기 나오잖아요. 보세요. 규산염 3연체랑 2가 양연 몇 개가 결합하고 있어요? 2개가 결합하고 있죠.
왜? 그래야 중성이 되니까. 기억!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겠죠. 왜? 플러스 이가랑 두 개 만났으니까. 아까 내가 말했지. 독립형이라는 건 산소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거지. 양이온과 결합해서 중성을 형성한다고 했지. 결합 후 생성되는 광물에게는 석영이 있다. 석영장석은 망상구조였지? 틀렸습니다. 답은 뭡니까? 기억하고 니은이 이 문제 답이 되는 거죠. 야, 11번에 지금 가가 무슨 구조야? 독립형이지? 나는 단사슬이지? 그러면 맞네. 야, 휘석은 어디에 속해? 아까? 휘석은 단사슬이었으니까 야, 니은 틀렸지? 감남석은 뭐에 속하노? 감남석. 독립형에 속하잖아. 거꾸로 얘기했잖아. 틀렸잖아. 공유하는 산소수는 가는 0개, 나는 1개니까 가가 나보다 많다? 이것도 틀렸죠. 됩니까? 자, 12번 이 그림 무슨 그림이니 얘들아? 판상구조지? 그러면 1번 맞지? 판상구조는 산소 몇 개 공유한 거예요? 산소를 3개 공유한 거지. 그럼 답 나와버렸네? 몇 번이 답인 거야? 일단 답은 5번인 거야. 그래도 보자. 얇은 판 모양 결합한다. 판상구조니까. 그럼 당연히 쪼개짐이 나타나겠지. 어떤 모양으로? 판 모양으로. 대표적인 강물은 알고 있지? 흑음모. 이렇게. 답 5번 쉽게 찾을 수 있고요. 여기 나오네. 자, 봐봐. 지금 가가 무슨 구조니, 얘들아? 가가 단사슬 구조입니다. 나는요, 무슨 구조죠? 복사슬 구조입니다. 단사슬은 산소를 1개 공유한 거죠. 얘는 산소를 몇 개 공유했습니까? 2개 공유한 겁니다. 자, 기억. 가는 규산염 삼연체가 사슬 모양으로 연결되었다. 맞죠? 가는 단사슬 휘석. 나는 각삼석 아닙니다. 이거 오타입니다. 각섬석. 각섬석. 각섬석 이렇게 됩니다. 이거 책에도 아마 글자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각섬석이야. 책에 한번 확인해봐. 혹시 책에 잘못됐으면요 고쳐줍니다. 각섬석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맞는 말이죠. 각섬석 오타라고 보면 맞는 말이고요. 디귿 봅시다. 가는 나보다, 자, 기억나나? 보세요. 공유하는 산소수가 많아질수록, 공유하는 산소수가 증가할수록 규소 하나가 가지는 산소의 수는 뭐 한다고 했습니까? 감소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SI 한 개당 가지는 산소의 양은 가와 나를 비교하면 누가 작아야 됩니까? 나가 작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봐. 자, 되게 잘 봐. 이번에는 산소분해 규소죠. 그러면 산소분해 규소는 얘하고 뭐가 돼야 돼? 반대가 돼야 되니까 누가 커야 됩니까? 나가 더 커야 됩니다. 가는 나보다 크다가 틀린 말이 되는 거지. 잘 봐야 된다. 규소분해 산소인지 산소분해 규소인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은 틀렸다. 답은 뭡니까? 기억, 니은 3번이 답이 된다. 됐니? 자, 16번도 안 볼까요? 탄소의 설명에 대한 옳지 않은 것. 다양한 모양의 길이의 탄소 골격. 왜냐면 탄소는 연속적으로 자유자재로 결합할 수 있으니까. 맞고요. 생명체를 이루는 화합물에 구성하는 중심원소에다 맞죠? 탄소화합물이니까. 다른 원자와 2중, 3중 결합하지 못한다. 답 몇 번입니까? 3번. 2중, 3중 결합할 수 있죠.
원자 간자 4개, 4개 공유, 뭐 수소, 산소, 질소 등과 공유결합 다 맞는 말. 답 몇 번? 3번. 뭐 쉽게 잘 할 수 있죠. 자, 보자. 지금 보면 20번 같이 한번 봅시다. 14족이 누구하고 누구로 돼 있니? 가하고 나로 지금 돼 있지? 우리가 배운 게 딱 있잖아. 14족이 누구하고 누구 배웠어? 탄소하고 규소 배웠지? 그러면 가는 뭐겠어? 위에 쪽에 있으니까 이 녀석이 탄소일 거고요. 나가 규소가 되겠지. 기억. 가와 나 모두 어쨌든 14족이니까 원자 간자 4개 맞고. 가는 2중이나 3중? 탄소니까 가능하죠? 이거 나는 사람 몸에서 산소 다음으로 사람 몸에서 산소 다음으로 많은 건 누구니? 가지, 가, 탄소. 그러니까 틀렸죠.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21번도 한번 볼까요? 얘들아 여기 봐. 일단 여기 이중결합이고 여기 무슨 결합이니? 삼중결합이지? 요건 무슨 모양이야? 고리 모양이야? 요건 뭐야? 가지 모양이지? 요거는 뭡니까? 단순한 사슬 모양입니다. 자, 탄소 원자 사이엔 당연히 공유결합 하겠죠. 14족이니까 결합 4개 할 수 있고요. 2중, 3중 결합 형성되기도 하죠. 사슬, 가지, 고리 방금 다 구경했죠? 연속적으로 결합할 수 있지만 생명체를 구성하는 복잡한 유기물을 만드는 데는 불리하다. 연속적으로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하다? 유리하다. 틀렸습니다. 몇 번입니까?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됐냐?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까지만 하고 뒤에 실전 문제 있지? 그거 다 풀어서 와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